교수님, 우리가 마시는 아이스 아메리카노 가격은 대체 누가 정하는 건가요? 아하, 네. 바로 이 질문이죠. 정말 좋은 질문으로 시작하네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경제학 길잡이 경제학 짱박사입니다. 방금 학생이 던진 이 질문. 도대체 커피값은 누가 정하는 걸까? 이게 사실 미시경제학의 가장 핵심적인 질문 중 하나거든요. 오늘 우리는 이준구, 최승주 교수님의 명저 미시경제학을 바탕으로 그 답을 아주 명쾌하게 찾아볼 겁니다. 미리 살짝 알려드리자면 정답은 카프 사장님도 손님도 아니에요. 바로 시장 그 자체입니다. 자, 우리 교재에서 설명하듯이 모든 시장을 한번 상상해 볼까요? 여기는 보이지 않는 힘겨루기가 벌어지는 거대한 경기장이에요. 마치 팽팽한 줄다리기 시합 같죠? 그리고 이 시합에는 서로 반대편에 서서 줄을 땡기는 두 명의 핵심 선수가 있습니다. 바로 사는 사람, 구매자와 파는 사람, 판매자입니다. 여기 슬라이드에 딱 보이죠? 구매자의 목표는 아주 단순해요. 무조건 싸게 사고 싶은 거죠. 그래서 가격이 내려갈수록 와, 더 사야지 하게 되고요. 반대로 판매자는요? 당연히 최대한 비싸게 팔고 싶어 하죠. 가격이 오를수록 신난다 하면서 더 많이 팔려고 합니다. 보세요. 목표가 완전히 정반대죠? 그럼 이 팽팽한 줄다리기를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게 그래프 위에 한번 그려보죠. 경제학 공부의 시작이자 끝이라고 할 수 있는 바로 그 유명한 그래프입니다. 간단해요. 세로축은 가격, 즉 프라이스의 P고요. 가로축은 수량, 퀀티티의 Q를 나타냅니다. 먼저 구매자들의 마음을 선으로 한번 쭉 이어볼게요. 이걸 바로 수요 곡선, 디맨드의 D라고 부릅니다. 자, 한번 따라가 볼까요? 가격이 저 위에 있을 땐 너무 비싸서 조금만 사고 싶죠? 근데 가격이 점점 내려오면 어때요? 와, 이건 사야 해 하면서 사고 싶은 양이 점점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오른쪽 아래로 미끄러지는 이런 모양이 되는 겁니다. 다음은 판매자 팀 차례죠. 공급 곡선, 서플라이의 S입니다. 이건 뭐 완전히 반대입니다. 가격이 낮을 땐 팔아봐야 남는 게 없으니까 시큰둥하다가 가격이 쭉쭉 올라가면 야, 지금이 기회다 하면서 더 많이 만들어서 팔고 싶어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오른쪽 위로 쭉 뻗어 올라가는 모양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서로 다른 마음을 가진 두 선수가 팽팽하게 줄다리기를 하는데 과연 이 시합의 결말은 어떻게 될까요? 놀랍게도 시장은요, 이 둘의 마음이 정확히 일치하는 정말 마법 같은 합의점을 기가 막히게 찾아냅니다. 경제학에서는 이 지점을 바로 시장 균형이라고 불러요. 여기 정의가 나와 있죠? 어려운 말이 아니고요. 그냥 구매자가 딱 이만큼 사고 싶어 하는 양과 판매자가 딱 이만큼 팔고 싶어 하는 양이 정확하게 단 한 개의 오차도 없이 맞아떨어지는 완벽한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커피가 남지도 모자라지도 않는 아주 평화로운 상태죠. 바로 여기입니다. 그래프에서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정확히 십자가 모양으로 만나는 이 단 하나의 점, 교재에서 E라고 표시된 바로 이 점이 시장의 평화협정이 맺어지는 균형점입니다. 그리고 이 지점에서 결정되는 가격 P스타가 바로 우리가 매일 카페에서 보는 아이스 아메리카노의 가격이 되고요. Q스타가 하루에 팔리고 소비되는 커피의 양이 되는 겁니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그런데 교수님, 만약 어떤 카페가 욕심을 내서 균형 가격 P스타보다 비싸게 팔려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야, 아주 예리한 질문이에요. 맞아요. 시장에 항상 규령 상태에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자, 그래프를 다시 한번 봅시다. 만약에 어떤 카페 사장님이 욕심을 좀 내서 시장 가격 P스타보다 훨씬 비싼 P1 가격의 커피를 판다고 해보죠. 그럼 판매자들은 신나서 QS1만큼이나 잔뜩 만들어 놓을 거예요. 근데 손님들은 어때요? 너무 비싸 하면서 QD1만큼밖에 사질 않죠. 결국 팔려고 내놓은 커피가 사려는 커피보다 이만큼이나 더 많아지는 초과 공급 상태가 되고 창고에는 팔리지 않은 커피가 먼지만 쌓여가는 겁니다. 그럼 카페 사장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렇게 쌓여가는 재고를 보면서 한숨만 쉴 순 없잖아요. 그쵸? 결국 오늘만 반값 같은 할인 행사를 해서라도 재고를 처리하려고 할 겁니다. 바로 이 보이지 않는 압력이 가격을 다시 균형점 P스타로 스르륵 밀어내리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럼 반대로 P보다 엄청 싸게 팔면 어떻게 되나요? 그건 좋은 거 아닌가요? 오, 그것도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이번엔 반대로 P스타보다 훨씬 싼 P2 가격을 한번 상상해 볼까요? 소비자들은 뭐 난리가 나겠죠.
이게 웬 떡이냐 하면서 QS2만큼이나 사려고 가게로 막 몰려들 겁니다. 그런데 카피 사장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팔수록 손해인데 QS2만큼만 만들고 싶어 하겠죠. 그럼 그 결과는? 맞아요. 사려는 사람은 줄을 섰는데 물건이 없는 초과수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품귀 현상이 벌어집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카페 앞은 오픈런 하는 사람들로 북새통을 이루고 제가 10,000원 더 드릴게요, 저한테 파세요 하는 사람까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결국 가격이 다시 스멀스멀 올라가게 만들죠. 어디까지 올라갈까요? 네, 바로 그 균형점 피스타까지요. 시장은 이처럼 놀라운 자생력으로 스스로 균형을 찾아갑니다. 우리 교재를 보다 보면 이런 수식이 나와서 머리 아파 하고 칙을 덮는 학생들이 있는데 전혀 그럴 필요 없습니다. 이 마법 같은 과정 뒤에 숨겨진 수학 원리는 아주 간단해요. 시장이라는 거대한 슈퍼컴퓨터가 구매자들의 마음, 즉 수요 함수와 판매자들의 마음, 공급 함수를 순식간에 쫙 읽어내서 이 둘이 정확히 같아지는 QD = QS, 단 하나의 가격 피스타를 착 하고 계산해내는 것과 같아요. 이 모든 걸 보이지 않는 손이 자동으로 처리해주는 거죠. 그런데 말이죠. 이 균형점이라는 게 한번 정해지면 절대 변하지 않는 걸까요? 천만에요. 시작은 살아있는 생물과 같아서 외부에서 어떤 충격이 오면 그에 반응해서 끊임없이 움직입니다. 만약 기록적인 폭염이 닥쳐서 너도 나도 아이스 아메리카노만 찾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훌륭한 응용 질문이에요. 갑자기 기록적인 폭염이 닥쳤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너도 나도 아이스 아메리카노만 찾게 되겠죠. 중요한 건 이건 기존의 모든 가격대에서 사람들이 커피를 더 원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요 곡선 자체가 오른쪽으로 이렇게 슝 하고 이사를 가버리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그래스에서 D가 D-로 이동한 걸 보세요. 이제 이전의 균형 가격 P스타에서는 수요가 공급을 훌쩍 뛰어넘는 상태, 즉 다시 물건 부족 상태가 발생합니다. 그럼 시장이 이 변화에 즉각적으로 반응하겠죠. 커피가 모자라니까 가격을 위로 밀어올리는 힘이 작용하고 결국 이동한 수요 곡선 D-와 기존 공급 곡선 S가 만나는 저 새로운 합의점, 바로 E'을 향해 움직이게 되는 거죠. 이 새로운 균형점, E'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맞습니다. 폭염 때문에 아이스 아메리카노의 가격도 오르고 실제로 하루에 팔리는 양도 늘어난다는 뜻입니다. 이게 바로 시장이 외부 환경 변화에 적응하는 아주 역동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배운 교재의 핵심 내용 머릿속에 쏙쏙 들어오게 딱 3가지로 정리해볼까요? 첫째, 가격은 정부나 특정인 그 누구도 아닌 시장에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균형점에서 결정된다. 둘째, 시장은 혹시 삐끗해서 균형을 잃더라도 재고나 품귀 현상이라는 압력을 통해 스스로 균형을 회복하는 아주 놀라운 자동 복구 균형에 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 시장 환경이 변하면 균형점 자체도 이동하면서 새로운 가격과 새로운 거래량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시장은 정말 놀랍도록 효율적으로 자원을 배분하고 가격을 찾아냅니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던지면서 오늘 내용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시장이 찾아내는 이 효율적인 가격이 과연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항상 공정하고 또 바람직한 가격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고민이 다음 주제인 정부의 시장 개입 같은 내용으로 넘어가는 아주 중요한 다리가 될 겁니다.